쓸모아. 트럼프가 화해에 미국 시장 진입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도 화해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거래 중단 제재 조치는 일본, 영국, 대만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화해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는 화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화해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통신 장비 분야에서 화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현재 170개국과 40여 개의 통신사, 포춘 500대 기업 대부분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기업 네트워크와 통신망 서비스에서는 전 세계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5G 장비 분야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죠. 인텔보다 많은 약 18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017년 매출액은 925억 달러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3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민간 기업이지만 2012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해방군 통신장비 출신 런정페이가 군납품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도 했죠. 즉 트럼프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자사 제품에 백도어 등을 심어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는 등 치명적인 보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중국에서 미국으로 판매된 스마트폰 수백만 대와 자동차, 가전기기 등 약 7억 대의 제품 소프트웨어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저장된 데이터를 72시간에 한 번씩 중국의 특정 서버로 전송한다는 것이었죠. 화웨이는 이를 기술적인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더블 필서 백도어와 유사합니다. 또한 2011년에 유럽 최대 통신사 보도폰사가 납품받은 중국제 휴대폰에서도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돼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구글, 인텔, 퀄컴 등 핵심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화웨이 기기에 킬 스위치나 백도어 등 중국 정부의 활동을 돕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단순히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화웨이는 외부의 엄격한 보안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2018년 영국 정보통신본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해 제한적 보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화웨이가 5G 기술에서 한국과 미국보다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5G는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스마트시티, 미래형 주택에 쓰이는 필수적인 기술이죠. 즉 4차 산업의 핵심이 5G 통신 기술입니다. 이 5G를 화웨이가 장악하면 앞으로 중국 정부가 킬스위치나 백도어를 통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트럼프는 이런 안보 위협이 없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중국에게 의존하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기에 더 그럴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 개발은 오랫동안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들어온 해외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해왔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투자 제한, 산업보조금 지급, 과잉 생산, 수출입 제한, 외국 기업들의 금융시장 배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미래의 중요 기술까지 중국이 선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작년 8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실태를 조사해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신들도 관세를 부과하며 대항했죠.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이 경제적으로 도전해오자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10년간 엔화를 70% 절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졌고 일본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 정부 이래로 특히 오바마 때 중국을 너무 키워줬고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중국 제조 2025 1대1로 중국몽은 그저 꿈에서 그쳐야 할지도 모르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며 전문가들의 분석은 제각각인데요. 대만의 경제 전문가 우자롱은 이런 5가지 단계의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은 전쟁이라는 낱말이 붙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지적재산권은 화웨이와 5G를 중심으로 격한 다툼이 벌어진다.
세 번째, 미국은 이란에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입원 일부에 잽을 날렸다. 네 번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이 환율 전쟁에까지 돌입하면 중국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환율 전쟁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발발한다. 다섯 번째, 국지전과 관련해 장기간 군사 대치를 통한 군비 경쟁을 통해 중국 경제를 주저앉힌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일본과 소련이 당했던 대로 중국도 미국에 의해서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끝까지 저항할까요? 오는 28일부터 2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만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